네, 안녕하세요. 두산노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 좋은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27일 자 토요일이고요. 자, 오늘 두산노빌리티 가져왔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산노빌리티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이렇게 음봉이 4일 연속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두산노빌리티 지금 구간에서는요 절대로 이 매도하시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영상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지속된 주가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실망감 계속해서 느끼셨을 거지만, 자, 아직은 그래도 매도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에 어제 장중에 보면 3.29%까지도 하락했다가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2.37% 하락한 74,200원 부근에 종가 마감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단기적으로 앞전에 봤을 때 수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보면 어땠죠? 자, 주가는 결국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일단 우리가 용역 관련된 내용 혜택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은 12월 16일 날 한국수력원자원 거, 자, 이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날짜를 보게 되면요 주가는 어땠죠? 자, 이때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줬었지만 우리가 이런 후발적인 내용,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건 이런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나왔을 공시였지만 어쨌든 이런 공시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내려와 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투매가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니까 못 버티고 매도하시는 물량들 나왔을 거다라고 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분들이요 투매 물량을 쏟아내시지 않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산노빌리티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다른 분들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 매도 금지로 같이 응원하자라는 취지에서 매도 금지 댓글 부탁드릴 건데, 자, 오늘은 제가 목표치 설정해 드릴 겁니다. 자, 구독은요 몇 분이죠? 50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요는 700개, 자, 그리고 댓글로요 70개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죠. 자,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수치가 만약에 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12월 연말에 산타랠리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다라고 했고요. 지금 다음 주부터 남아있는 게 12월 29일, 30일, 31일 딱 3일 남아있습니다. 이 3일 동안 30% 정도 보고 있는 이런 선물이 있고 종목이 있고, 자, 어제 장중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한 7% 정도 올라갔지만 윗골이 달아주면서 자 3%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많은 상승물이 남아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셔서 다음 영상 혹은 단체 문자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들 참여해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강조드리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다른 주주분들에게도 자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그래야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은 주주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심으로써 더 이상 투매 물량을 쏟아내지 않도록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쨌든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인식 자체가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찍어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우리 주주분들이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뚫었는데 우리 두산이 좀 질질 빌빌 밑으로 새고 있으니까 던지셨던 물량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재료 소멸로서 자 하락을 만들었고요. 오히려 이 삼전이 신고가를 가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쳐있던 분들께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확실히 하나 못을 바꾸고 갈게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에 자, 어제도 그랬는데 뭐가 아니냐, 이미 두산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도하시고 다른 거 하러 가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 하러 가면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계속적으로 우리 두산노빌리티를 직접적으로 보셔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12월 17일 날 나왔던 또 내용이 있었죠. 뭐냐면 신규시설 투자 관련돼서 우리 SMR 전용 공장 신축 및 기존 공장 최적화라고 해서 자 8천억, 8,068억 가량의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이거 뭡니까? 첫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가 두산노빌리티 들고 있어도 된다 라는 부분이 SMR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 종료를 보게 되면 5년 정도 뒤입니다. 2031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SMR 사업이 만약에
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보 기업도 아니고요. 자, 확장공사 하겠습니까? 이런 뭐 아직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데,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엑스에너지라든지 뭐 오클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테라파워나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발주가 나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 두산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도 해봤냐, 이거는 이미 구두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오간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기업들이 이미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너네 몇 년 뭐 언제까지 이 SMR 몇 개 해줄 수 있냐, 이 정도 내용이 오갔을 거고, 그럼에 따라서 자, 이 SMR 사업 확대에 나른 이 캐피시터 확보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언제 살아납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급적인 측면은 개선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 우리 하이닉스랑 이 삼성전자가 어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얘네들한테 수급이 좀 뺏겨서 내려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도 그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의 자리를 보게 되면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로봇을 생각을 한다던가 뭐 조선을 본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봤을 때 자, 모든 종목들이 다 어떻게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어제 보게 되면 하락했어요. 자, 하나오션도 빠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다 빠졌고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보면은 자,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오르고 있다?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갔습니다. 반도체만 어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갔는데 이 국내 증시, 그러니까 즉 코스피는 몇 퍼센트 올랐죠,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0.51%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5%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2%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증시가 여러분들 0.31%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슨 뜻입니까? 246개 종목만 상승하고 643개는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탈해서 우리 삼전 하이닉스로 좀 가준 건 맞기는 합니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 얘네들이요. 자, 삼전도 신고가 가고 하이닉스도 만약에 신고가를 간다라고 볼게요. 삼전은 이미 신고가를 갔죠. 뚫었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새로운 이런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어제 보게 되면요. 자, 보시면 또 간만에 우리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가량 자, 들어왔어요. 진짜 이 정도 금액은 몇 달 만입니다, 거의.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당연히 이런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에 돈이 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자금의 순환이 좋아지고요. 이 순환이 좋아지면 뭐가 됩니까?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진다,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가 계속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생겨요? 이 개인 투자자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차익 실현들이 증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 증시 안에서 이 섹터의 순환매, 어떤 섹터로 옮겨갈지, 이번에는 조선일지, 이번에는 원전일지, 자, 이번에는 전력일지, 뭐 2차 전지일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섹터를 따라붙는 물량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자, 증시가 올라가주는 이런 증시 상승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치고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자금들이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종목들의 섹터, 그러니까 이 섹터들의 순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조선이나 자, 방산 쪽, 그리고 자, 우리 원전 쪽, 이러한 모멘텀, 이러한 전력 쪽도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주가 자체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이런 생각, 자,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는 걸 보고요. 이번에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증시에 대한 이 순환매가 빨리 들어와 주겠고, 생각보다, 그리고 증시에 대한 이런 신규 자금들이요. 자, 다시 한 번 더 돌면서 다른 섹터들까지도 이끌어 나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거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예탁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은 9포인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 한번 보면요. 자,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 돈을요, 더 넣는다고요. 자, 그러면 날짜 보게 되면요. 언제죠? 날짜 자체는 1월 4일, 1월 3일 이때였죠. 근데 이게
그 고객 예탁금 자체도 11월 5일, 6일 이때까지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증시가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되죠? 자, 돈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빠집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빠졌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돈이 또 들어왔죠. 이 지수 자체는 이때랑 지금이랑 거의 100포인트죠. 1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개인들의 자금이 그리고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이 자금이 쏟아지면요,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 자체가 올라가면서 자금이 돈은 이런 순환매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두산 차트를 보면 이 국내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였죠,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11월 3일, 4일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두산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자, 10월 29일 날 기준으로 보면 이때 신고가를 찍었고, 자, 11월 3일, 4일도 마찬가지로 높은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그러니까 신고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증시의 자금이, 돈이 가장 많이 돌 때요. 그리고 나서 지수 빠지고 돈이 나가니까 흘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자, 어떤 방식으로 단기간적으로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구간에서도 코스피 지수 자체 증시는요, 저는 4,200은 정말 우습게 뚫어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쩌면 5,0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자,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언제 갈 수 있다? 그러면 연초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랠리가 나왔을 때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가냐? 자, 이건 또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순환매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원전이든 뭐 전력이든 조선이든 로봇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요, 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중요한 호재들이 한 방 터져준다라고 하면요, 이런 SMR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방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돼요? 이 주가는 구조적으로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 단기적인 이런 조정들에 대한 흐름들, 자, 이런 재미없는 옆으로 누워버리는 기간 조정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어지럽게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올라갈 것 같냐, 못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자,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2026년에는 들어오는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 많고요.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하나에만 1조 3천억이 들어와줬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에도 자, 외국인들이 거의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조 가까이 매수를 진행해줬던 만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손해를 제가 끼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 쉽게 못하겠죠. 자, 근데 제가 항상 찍어드리는 영상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전 더 간다, 얼마까지 간다, 12만원 우습게 뚫는다. 자, 어제 신고가 갱신했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 자, 요즘 또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원익홀딩스 제가 언제부터 영상 찍어드렸냐? 자, 여기 올라갈 때, 자, 올라가기 직전 이런 하단부 박스권 구간에서도 6,000원, 7,000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예전부터 찍어드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찍을 겁니다. 두산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드렸던 우리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박스권 같은 부분들,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재미없는 흐름들 중에서도 올라갈 때 이런 매물대들에 대한 소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강하게 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어느 구간에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자, 이 구간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잡아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요 8만원 위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가려고 했었어요. 가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어떤 자리죠, 여러분들? 자, 적어도 이 구간 7만원 초반대, 7만 1,000원에서 7만 3천원 정도 구간 지지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번에 7만 2천원에서 7만 3천원 구간에서 자, 추가 매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엔 그 구간까지도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러면 우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신규 진입에 대한 또 준비를 해봐야 되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추가 매수 기다렸다가, 그동안 보면요, 주가가 자 여기까지 밀렸다가 올라와 줬죠. 이 2번 정도 밀리고까지는 반등이 또 나옵니다. 자, 근데 또 지금 구간에서 또 81,000원, 한 8만 초반대, 이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눌리는 흐름이 나오면 밑으로 또 한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맞고 이런 밀리는 흐름은요, 결국에는 과거와 똑같은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눌리고 나서 물량을 결국엔 다 흡수하고 올라가주는 종국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번에 쌍바닥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무조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여러분들? 내려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간다라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때요? 단기적인 매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방으로 가는 이런 방향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하방 구간들, 이 구간의 지지선이 이탈한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급락은 나올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이겨내고 추가 매수 혹은 재진입 타점 우리가 한 번 더 잡아가고 이겨낸 다음에 견뎌야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두산 힘들어 하시지만 두산노빌리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구간이 어디냐면 결국엔 7만원 초반대입니다. 7만원 초반대에는 결국엔 또 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급증을 해요. 이거는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요일에는요, 두산 같은 경우에 매도에 대한 관점이 높다라기보다는 이게 매수가 좀 안 들어와서 그래요. 매수세가 좀 덜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래도 금요일엔 매도세가 확실히 강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세가 강했던,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금요일은 무슨 날이었죠? 이 배당 관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들고 있었어야지 뭘 받아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산은 또 원래 이 배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구간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배당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말에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절대로 동요하지 말자.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 기준에서 정확히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두산노빌리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요, 앞전에 나왔던 이때 3달 동안 나왔던 이 기간 조정에 보다는 훨씬 더 짧을 겁니다. 이번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노빌리티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문제 없고요. 다만 그냥 수급의 부재, 그리고 이 수급의 부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강력하게 돈을 넣어줬다라는 거, 물론 배당만 받으러 들어온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을 노리는 이런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 두산노빌리티 역시나 수급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두산노빌리티 걱정되시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산노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땐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구간보다도 제가 타점을 찍어드리는 그 구간에서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매를 하실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추매 준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두산노빌리티 긴 시간 동안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힘드실 건데 걱정하시지 마라 말씀드려도요, 우리 주주분들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내가 이 대응에 대한 이런 관점이 받아보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두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어떻게? 8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산 붙여주시고요. 8과 두산 붙여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두산노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그리고 2026년 향후 두산노빌리티에 대한
들어와 줄 수 있는 단기적인 호재 내용들,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적혀져 있는 리포트, 그리고 리포트 요즘 반응이 좋은 게 이 평단가별 대응 방법, 이거 굉장히 요즘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로는 어떻게, 자, 두산노빌리티 매도할 구간 절대적으로 아니니까요, 매도 금지 남겨주시면서 자,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번호 확인한 다음에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구독자님들이구나 확인하고 나서 단체 문자 통해서 자,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냐, 이 주식이라는 거 단적으로 뭐 올라가면 간다, 내려가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 발송해드렸던 내역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영상 지속 시청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왼쪽 잠깐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면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 여러분들께 위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이 8과 두산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이 단체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뭐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뭐 잘 못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내드릴 때 제 업무용 핸드폰에도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노빌리티 어떤 구간에서 이 대응 안내 드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10월 29일이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0월 29일 날 두산노빌리티 매도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이거 왜 매도를 드렸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연설을 했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매도 타점 잡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왜 말씀드렸습니까? 이 에이펙 연설에서 마누가 프로젝트를 좀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해버리는 바람에, 물론 지수의 하락도 있었지만 이때 매도 대응 안내 드리면서 다음날 장 초반에 바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매도를 했으면 매수를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1월 25일날, 자, 11월 25일날 73,400원 부근에서 이 구간에서 3일간의 지지 61선 지지 이후 자, 매수 안내 드렸던 점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산노빌리티 혼자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쭉 혼자서 화이팅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자, 이게 혼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세 가지 방향성 있죠. 뭐냐면 단기적으로는요, 우리는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에 이게 중기적으로 갔을 땐 수익률이 극대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자, 계좌의 리스크가 최소화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맞닥뜨리게 될 단기적인 이 고점 구간에선 매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재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이 늘어난 수익금과 이 원금으로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우리 두산노빌리티 장기적으로 갔을 때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2026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더 올라갈 거고 1년이고 2년이고 냅두면 올라갈 거니까 나 그냥 냅둘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자, 냅두시는 분들까지는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요, 두산노빌리티 코스피 대형 주정, 시총도 굉장히 굵직굵직 크고, 자, 이런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기, 자, 뭐 30%, 40% 보기, 자, 쉽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선 다시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 60%에서 8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대응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댓글로는 매도 금지 남겨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 번호로 자, 두산 그리고 숫자 8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번호 외워서 보내기 좀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계시니까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핸드폰으로 지금 이런 화면이실 겁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영상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하게 되면요, 자, 이 주식관금손 단일 간편 문자 발송 링크 파란색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화면 상단에 이 단일의 번호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 번호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하단에 있는 이 여기다가 그냥 숫자 8과 두산 붙여주셔서 발송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호 외워서 발송하시거나 아니면 자, 이 외워서 발송하시는 거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사용하셔서 두 가지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편한 방법 쓰셔서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들 하셨다면 역시나 어떤 거,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공약 있죠. 자, 오늘 구독은 50분 눌러주셔야 되고, 자, 좋아요는 몇 개죠, 여러분들? 자, 700개였고요. 그리고 자, 댓글은 몇 개였죠, 여러분들? 댓글 70개였습니다. 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유튜브 알고리즘상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자, 투명 물량이 당장 나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12월 달 며칠 남았습니까? 29, 30, 31일 남았는데요. 제가 연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못 받아가셨던 이 산타랠리를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뭐 몇 퍼센트라고요? 자, 30%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금요일장에서 생각보다는 빠른 상승세가 나와줘서 7%까지도 장중에 올라가 줬지만, 자, 윗골이 달리면서 3% 정도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아가고 싶다. 그리고 두산너블리티에 대한 실시간 내용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자, 8번입니다. 8번이요. 자, 두산 그리고 8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오랜 기간 동안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내일은 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